네, 반갑습니다. 신베트 동물병원 신현덕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농장의 생산성이 관리자 의식 수준에 달려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양도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죠. 대외 환경도 바뀌고요. 소비자의 기대도 점점 높아집니다. 식품 간의 경쟁도 심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 혁신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 생존이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양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여기에 보이는 7가지입니다. 이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7가지 구성 요소가 잘 맞아 돌아갈 때 농장의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농장에서 시설 환경에 투자를 하고 종돈 개량을 하고 좋은 사료를 갖다 먹이고 사양 관리를 강화하지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질병 방역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영자와 관리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돈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7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농장주, 관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사람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한국 양돈이 성공을 하려면 양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관리자의 철학을 요약해 본다면은 차분한 마음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맑은 정신으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고 큰 생각을 갖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려는 의지, 국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이런 큰 생각이 있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것이죠. 성공을 위한 양돈 관리자의 생각을 키우려면 차분한 마음, 맑은 정신, 큰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양돈 관리자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생각이란 뭐냐면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여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생각의 크기란 생각의 깊이와 생각의 폭에 좌우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돈 관리자의 큰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큰 생각이란 준비하고 계획하고 집중하는 마음과 판단하고 창조하고 사랑하는 정신의 결합에 있습니다. 실천하면 당연히 보람과 성취와 행복을 이뤄낼 수 있고요. 잔생각은 무계획적, 산만하고 객기를 부리는 마음과 불안, 부정, 이기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방치하면 좌절, 허망,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의사소통이 결국은 성공의 출발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나누는 행위인데 마음과 정신을 교류하는 것이죠. 생각의 그릇의 크기가 차이가 날 때 그때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농장에서 농장주와 관리자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농장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당 연간 출하도수가 28도 이상 되면은 우리 국내 상황에서는 아주 훌륭한 농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 A급 농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농장에서는 모든 구성 요소가 이렇게 100점을 줄 수 있습니다. MSY 23도 농장이면 그래도 아주 중상위권에 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23도 하는 농장에서 보면은 농장주와 관리자, 그 다음에 방역위생 측면에서 점수가 좀 낮은 걸 볼 수 있죠. 결국은 사람에 달려있다. 관리자의 그릇의 크기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MSY 18도 이하인 농장이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농장주의 그릇의 크기가 작다. 농장주의 그릇의 크기만큼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 중에 관리자도 영향을 받고
사양 관리 수준도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뭐 오랜 기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많은 평균 이하의 출하두수를 내는 농장에 보면은 농장주와 관리자가 공부를 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을 실천하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컨설팅 효과도 없고요. 컨설팅 요청하는 경우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의 생산성은 농장주의 그릇의 크기와 관리자의 능력 수준에 달려있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 요소가 붕괴되면 농장이 이제 전염병으로 문제가 되거나 파산,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파산에 이르게 되겠죠. 또 다른 농장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농장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란 말을 많이 쓰는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확인을 하는 일을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농장에서 계획이 부재합니다.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실천도 중구난방이고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보니까 뒤에 확인할 일도 별로 없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거고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관리에서 핵심은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문제의식.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서 실적을 뺐을 때 나오는 그 갭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다 보니까 문제가 농장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점을 찾아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농장의 성적이 오르는데 계획도 없고 실적도 모르다 보니까 농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냥 그 판단을 하게 되고요. 농장의 개선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결국은 이 일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돼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삶의 희망이 합쳐졌을 때 성공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하는가, 깊은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농장 관리자, 농장주와 농장 관리자가 이렇게 성공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양돈 구성 요소의 첫 번째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관리자를 서양에서는 그 케어테이커라고 하는 것이죠. 돼지를 케어하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현장 관리자의 의식혁명 없이는 양돈 성공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양돈 선진국에서는 MSY 28구들을 넘어서 3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18도 수준에서 평균 농장이 18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계속 지속 가능한 양돈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의식,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장 관리자가 부정적인 에너지에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는 농장 내의 분열, 갈등, 이탈, 남탓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에너지로 꽉 찬 농장에서는 이런 대화가 주로 갑니다. 굳이 뭐 저걸 다 읽진 않겠습니다. 당신이 농장장이야, 팀장이야. 너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류의 대화가 농장 내에 팽배하다 그러면은 부정적 에너지가 꽉 찬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보기 싫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돼지한테 가서 폭력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농장에서 무슨 생산성이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농장은 에고 양돈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배하는 농장, MSY 18도 이하 성적을 내게 되고요. 목표도 기록도 없고요. 떠돌이 무능력 관리자가 농장을 찾아오고요. 좋은 종돈장에서 정체가 확실한 후보돈을 들여다가 키우지 못하고 정체 불명의 후보돈으로 돼지를 하다 보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을 방치하고요. 신기술, 교육 이런 거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몰라서 못하나 이런 타령을 하게 되고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다 보니까 아주 답답한 천수답 양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부정적 에너지가 지배하는
에고 양돈을 하는 농장인 경우죠. 예. 반대로 긍정적 에너지로 꽉 찬 농장은 농장의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 찬 농장에서의 그 대화를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격려를 하게 되고요. 문제 의식이 있어서 항상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을 하고요. 제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 보자. 이번 공은 남한테 돌리고요. 예, 목표 달성해서 다 같이 축하하자는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목표를 주어도 자신 있다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농장은 컨설팅하는 재미도 있고요. 농장의 성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희망이 비전이 보이는 것이죠. 예. 결국은 사람이 일을 망칩니다. 사람이 관리자가 두려움과 포기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실패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패로 나타나는 경우는 조급하고 방심하는 사람, 정신 상태가 흐린 사람, 계획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농장에서 일을 할 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도록 농장의 주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큰 생각을 할 때 유능한 그 컨설턴트를 농장에 이렇게 들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성공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분명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그에 적합한 교육, 의욕을 북돋우는 동기부여,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에 합당한 급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환경의 투자, 사양 관리의 현대화, 차단 방역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양돈 선진국의 D사의 번식돈 생산 목표를 한번 보시면 복당 이유두수가 14두 이상입니다. 상위 25% 농장에서는 16두 이상을 이유를 한답니다. 산자수가 평균 16두 이상 하고요. 분만율이 89%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상위 5% 목표를 보면은 복당 이유두수를 18두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이런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졌을 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그 전략이 나오고요.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농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P사의 2028년도 PSY를 보니까 43.5두를 하겠다고 하네요. 예. 지금 양돈 선진국들은 이렇게 한 해에 MSY가 0.5두씩, 그래서 10년이면 MSY 5두 이상을 높이겠다는 그 계획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거의 말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20년간 거의 이 생산성에서 개선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수 현장 관리자가 그 좋은 태도를 보이는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농장 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를 하고요, 생산 지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고요, 원가의식도 갖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농장의 궁극적으로는 양돈 사업의 수익성이 중요하니까요. 목표 달성에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현장 기록을 유지하고 전산 입력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그 ICT 이런 관련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죠? 각종의 회의 참석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요. 작은 문제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요. 분야별 컨설턴트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리자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요. 팀워크를 중시하죠. 예. 그래서 농장주와 더불어 같이 성공했다는 의식이 이렇게 현장 관리자들한테
아주 팽배해 있을 때 농장의 성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농장은 그 충남에 있는 농장인데 작년 5, 6, 7, 8월에 수태율이 60%까지 막 이렇게 떨어진 농장이었어요. 예. 이 농장의 시설을 이렇게 보면 분만사는 그 에어컨 자체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 쿨링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 분만사 자체는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그렇지만 임신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아주 그 뭐 30년 전 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축 예정에 있고요. 그 후보던 수급난도 있어가지고 번식 성적을 올리는데 제한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누가 봐도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배사 임신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장에 가가지고 농장의 번식장애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농장 주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수태가 이렇게 안 되는 데는 다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니 그 수태가 안 돼서 속을 썩이는 모든 5마리 정도를 그 생식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가까운 도축장에 이 도태 모던을 보내고 거기서 자궁을 얻어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액션에 옮길 수 있는 농장주의 의식, 농장주의 실행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내용을 봤더니 자궁의 염증이 심했고요. 난소 기능이 다 정지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밭이 망가진 거죠. 밭이 망가졌는데 씨를 열심히 뿌려봤자 그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예. 자궁염을 일으킨 원인을 분석을 같이 해줬고요. 자궁염이 있으면 따라서 난소 기능까지도 같이 이제 망가지게 되다 보니까 새끼가 안 드는 것이죠. 예. 이게 원인을 찾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자궁을 열어봤더니 자궁 경부에 저렇게 그 심한 출혈, 염증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농장장과 현장에 있는 현장 관리자들한테 이것을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발정 적기를 파악을 하고 수정을 시킬 때 위생적으로 카데타를 주입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주의사항을 이렇게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 내용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 다음부터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 사항을 실행하면서 농장의 성적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황체가 이렇게 낭종이 생기니까 당연히 발정이 안 오겠죠, 그죠? 예. 농장의 그 사무실의 현황판입니다. 이 현황판 보면 그 농장의 그 농장주나 농장장 후계자들의 그 의식 수준을 좀 볼 수 있죠. 기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농장이 그래도 생산성을 개선할 의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죠? 예. 컨설팅을 들어가고 나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죠, 그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 전산 자료를 분석을 하고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농장에서 이것을 얘기가 된 것은 그것을 100% 실행할 때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태율이 60%에 머물렀던 농장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분만율이 91.6%까지. 그래서 전국의 피그 플랜 프로그램에서 탑 10의 성적을 보였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농장 주의 그 문제의식과 개선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간의 현장 관리자, 농장장하고 후계자하고가 끊임없이 그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나타난 그런 상황을 계속 저랑 그 컨설턴트랑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 개선을 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약하면은 현장 관리자가 행복하고 그래야 농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현장 관리자가 행복하냐? 농장 주가 행복한 것도 필요하고요. 농장장, 농장 관리자,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가 다 행복해야 농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행복하냐? 일을 주도적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때 행복하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 회사, 나라, 양돈 산업 전체 발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 회사, 협회, 이런 양돈 산업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때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농장은 요즘 잘 나가고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끝낼까 하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장의 생산성이 지난 수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농장 주의 그릇의 크기와 농장에서 일하시는 현장 관리자들의 그 의식 수준, 이런 것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는 농장마다 인력난 때문에 난립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인력이 없는 것이 이제 이게 양돈 생산성이 수년 동안 낮게 머무르는 절대적인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훈련된, 잘 교육된 관리자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양돈 산업 차원에서도 이렇게 훈련된, 교육된 관리자를 공급해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양돈 농장의 생산성, 사람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원득 원장님, 많은 내용을 가지고 간추려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외국인 직원을 포함한 농장 직원의 교육을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우수 사례가 있으시면 발표해 달랬는데, 상당히 시간이 짧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농장 현장의 관리자가 그날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요즘에 핸드폰, 그다음에 각종 문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농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체증을 하는 거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때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즉시에서 해결하는 이런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월 2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월 2회 정도의 농장 방문과 현장 확인하고 또 전산 성적을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 해결 전략을 같이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잘 수행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직까지 강의를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강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지만, 꼭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하고,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딱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예, 10월, 11월은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달이고 내년도 어떻게 농장의 성적을
생산성을 내고 농장의 수익을 낼까 하는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의 그 후계자, 그 다음에 농장장, 각 팀장 포함해서 농장에서 이렇게 그 생산성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농장 주 혼자 딸랑 세워가지고는 그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없고요.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없는 양도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농장의 성적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참여하기를 기대를 합니다.